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려주셨던 바로 그 영상,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머리를 오늘 이렇게 따고 온 이유는 저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고 뭔가 이제 이 나이에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즘 안 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가요? 제가 왜 머리를 이렇게 오늘 땄냐면 제가 처음에 찬이를 만났을 때 유럽 여행을 하는 그 내내 제가 머리를 이렇게 따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겨울이었어서 비닐을 쓰고 다녔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6년 2학기를 캐나다 교환학생으로 위니펙 대학교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캐나다 교환학생이 끝나면 캐나다나 미국 여행을 하러 가는데 저는 그냥 뭔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유럽 여행을 갈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전혀 아니었지만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바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 캐나다에서 정말 좋은 기억이 많았어요. 저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 모든 게 바뀐 터닝 포인트가 찬이를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캐나다를 갔던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순수하게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진짜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기 싫은 상태였어요. 사실 유럽 여행 티켓을 다 끊어놓지 않았다면 이미 예약을 다 해놨으니까 간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공항에서도 가기 싫다고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런던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사실 런던에 낮에 도착했는지 밤에 도착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마스 주에 런던에서 일주일 이상을 있었어요. 혼자서. 저는 전부 다 남녀 혼숙 게스트하우스로 예약을 했었어요. 런던에서의 게스트하우스가 최악이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2층 침대가 아니라 3층 침대였던 것 같아요. 침대에 이렇게 누우면 아무리 몸집도 작고 작은 저여도 요렇게밖에 못 올라오고 앉을 수도 없는, 이걸 다 치고 천을 다 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저를 죽은 듯이 누워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가지는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어떠한 아무 여행 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였고 시차 때문에 몸은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일단 잤겠죠? 일단 자고 나서 제 기억에는 제가 항상 새벽에 깼던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한 새벽 5시쯤에 눈이 떠지니까 그냥 준비를 하고 어슬렁 한 6시, 7시쯤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혼자 길을 걸어다니면 사람들도 진짜 별로 없고 버스는 있는데 사람들도 너무 없고, 근데 그냥 그 런던 거리를 그 아침에 걷는 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런던에 왔다, 내가 진짜 유럽에 왔구나, 이 느낌이 가장 많이 날 때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이제 햄버거 하나 먹고 3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요. 솔직히 7시에 나와서 3시까지 밖에서 있었으면 피곤할 만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안 지우고 3시에 그냥 자는 거예요. 낮잠 자야지 하고 잤다가 백급시계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너무 배가 고파, 저녁에 배가 고파서 일어나면 7시, 8시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밖에 나가서 어슬렁 거리다가, 크리스마스 주에 유럽을 갔을 때 또 다들 아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때 열린 곳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을 통으로 쉬기 때문에 2번째인가 3번째 저녁 날이었을 거예요. 그때도 8시에 깼어요.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나가기 싫지만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좀 뭔가를 해보자. 우리나라의 치킨집 수만큼 영국에는 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술집 같지만 저는 술을 전혀 안 하거든요. 콜라 마셔도 되고 그걸 갖다 줘요, 음식을. 그리고 영국에서는 꼭 한번 펍을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거기 각종 영국 가정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웨더스푼이라는, 정말 런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있는 펍이 있어요. 근처를 그냥 걸어 다니다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길래 여기가 좀 맛있나 보다 해서 그 펍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둡고 시끌시끌한데 좀 둘러봤는데 한국 분들은 아예 거의 못 본 것 같고,
영국인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디 앉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혼자니까 사람도 많은데 큰 테이블에 앉기에는 미안하잖아요. 공동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쳐다봤는데 거기 찬이가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코트를 막 여기까지 하고 비니도 쓰고 목도리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너무 추운데 그게 다 극복이 될 만큼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다 루니처럼 생겼다. 근데 곳곳에 진짜 루니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진짜 그렇게 사람이 많고 좀 어둡고 그렇지만 그 공동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명이 유독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게 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혼자 있었고 찬이 앞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앞에 앉을까? 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제 찬이 앞에 앉았어.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잘생기고 너무 마음에 들고 하면은 오히려 말을 한마디도 못 꺼내잖아요. 런던에 잘생긴 사람이 많다더니 진짜 많구나. 캐나다에서 제가 4개월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본 어떤 사람보다 그냥 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리에 오래 머무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이상을 기대하진 않았어요. 의외로 정말 제가 샤이하고 소심하고 외국인이라고 먼저 말 걸고 막 이럴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을 걸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찬이가 갑자기 저한테 제가 이제 밥을 다 먹은 걸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안 가고 있으니까 저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말을 건 건가? 솔직히 옐로우 피버가 존재를 진짜 하고 캣콜링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겪은 상태였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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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들었었고 길거리만 가도 그냥 하이 뷰티풀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듣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고 좀 가볍지만 인종차별적인 언행 중에 하나거든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이제 친절하게 저도 말을 하기 시작했죠. 나 한국인인 거 어떻게 알았어? 부터 해서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찬이가 너무 귀여운 게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에서 7, 8년 정도를 살았고 지금은 영국 군인이야 이러면서 저를 이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 나는 아시아 사람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는 당연히 딱 봐도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선 그때 당시에 대화가 너무 잘 통했는데 찬이가 아시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천천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행자고 나는 여기서 한 일주일밖에 안 있는다. 나도 재밌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대화를 한참을 그 자리에서 나누고 이제 저녁이 너무 늦어졌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밖에 일단 같이 둘이 나와서 자기도 크리스마스 휴가를 받아서 군인 중에서 메딕 의무병인 이제 형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 근데 형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제 며칠 뒤에 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며칠 뒤에는 형이랑 같이 암스테르담으로 여행을 또 갈 예정이래요. 헤어지기 전에 찬이가 혹시 뭐 번호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줘도 되나 싶긴 한데 왜 줬냐면 제가 그때 유럽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유심 카드 자체가 유럽 여행용 유심으로 쓰고 있어서 유럽 여행용 번호였어요. 어차피 내 진짜 번호 아니니까 하고 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잘 들어갔어? 조심히 들어갔어?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나 이제 게스트하우스고 나 이제 우리 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날 둘 다 밤을 새요. 자기소개를 계속 하더라고요. 싱가포르에서 이 정도 되게 선수였고 모델도 했었고 열심히 살았었다 약간 이런 거를 피력을 하더라고요. 한국 가면 나는 사실 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그래도 서로 좀 우리가 현실적인 벽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다가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찬이가 아침에 찬이가 IMAX로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래? 좋은 영화관에 좋은 자리로 내가 예매할게.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근데 안 그래 보이지만 진짜 보수적이었거든요. 나쁜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기를 나가면 얘랑 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나 오늘 사실 한국인 친구랑 약속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찬이가 아직도 가끔 얘기를 하거든요. 너가 내 데이트 신청 맨 처음 데이트 신청 거절했잖아 이러면서
두세 번 더 물어봤어요. 사실 정말이야? 진심이야? 제가 나중에 이유를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나는 그때 나가면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긴 한데 너랑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럴 거면 내가 너를 영화관으로 아침에 불렀겠냐고, 저녁에 뭐 어디 밥 먹자고 했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날 나갔으면 그게 마지막 데이트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데이트를 거절하고 어떻게 됐냐면, 찬이는 암스테르담으로 가고 저도 독일인 친구를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독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거절을 했으니까 연락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런던은 이미 끝났고 이미 떠났는데 제 마음은 온통 런던에 가 있었어요. 찬이도 저를 쉽게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둘이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이 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신기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히려 얘랑 데이트를 못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민인 거예요. 아, 나 한국 가지 말고 바로 런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번만 더 만나볼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1월이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시차가 더 나잖아요. 찬이도 휴가가 끝나고 복귀를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되게 바쁠 때인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만큼씩 연락이 와 있었어요. 자기 딴에는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도 원래 그렇게 연락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도 뭔가 너무 아쉽고 저희 둘 다 현실적으로 뭔가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먼저 이 끈을 놓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찬이가 그때 훈련병 마지막쯤이었기 때문에 며칠 이제 훈련 가고 막 이런 스케줄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저는 그때마다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죠.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철이 없었는데 되게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막 아시아에 갔다 왔다는데 아시아에 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고, 나는 어쨌든 3월달부터 막학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 얘도 군인으로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사실 찬이한테 몇 번이고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찬이는 좀 우리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내가 시간이 됐을 때 너 보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설득을 했었어요. 주위 친구들도 야, 그럴 거면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한번 보고 끝내던지 뭘 하던지 결정을 빨리 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막학기였거든요. 4월 달에 찬이랑 얘기를 하고 제가 가게 됩니다. 그때 찬이도 이스터 헐리데이라고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큰 연휴가 그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맞아서 찬이도 2주 동안 휴가를 받은 상태였는데 찬이 대대가 외수 지역에 걸려서 영국을 떠나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이게 진짠가 싶다가도 진짜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내가 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으로 드디어 런던에 다시 가게 됩니다. 나 지금 내렸는데 얘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진짜 그 불안함을 가지고 간 거예요. 딱 내려가지고 와이파이를 연락을 하자마자 찬이한테 연락 이만큼이 했었어요. 나 지금 어디 있다 가고 있다, 뭐 가고 있고 너무 기대되고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많이 와 있었고, 그냥 세이프 안전하게 와라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막 와 있었고, 제가 도착했다라고 연락을 하니까 너 나오면 오른쪽에 바로 있을게 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 가방을 딱 찾고 이렇게 가방 캐리어를 끌고 나가자마자 오른쪽을 봤는데 딱 찬이가 있었죠. 세상에. 그래서 막 거기까지 그 고생을 한 게 다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찬이는 제가 뭘 입었는지까지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때 딱 처음으로 공항에서 만나서 안고 했던 말들을 다 기억을 해요. 찬이가 이제 나 믿고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안아서 들고 처음으로 뽀뽀를 하는데, 사실 아시아나를 타고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리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외국 사람이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제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였으니까 외국인인 줄 알았나 봐요. 제가 못 알아들을 줄 아셨나 봐요.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다 같이 뽀뽀한다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 첫 키스였는데 터져가지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만하고 그날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이제 사귀게 된 거죠. 내내 진짜
찬이가 다 사주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썼는데 그것도 찬이가 다 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찬이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날 저녁에 되게 진지하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찬이가 한국에 당연히 왔고, 저희 둘이 이제 영국 웨일즈 소도시에도 가보고, 뭐 치앙마이, 방콕, 싱가폴, 말레이시아, 프라하, 브리스톨, 얼마 전에 부다페스트까지 나름 세계 여행도 하고 하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버텨나가고 있고요. 거의 이제 3년째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찬이한테 너무 고마웠던 일들이 많았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진짜 신뢰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사실 1년째가 될 때까지만 해도 1년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뭐 같이 있을 때마다 2, 3주씩 같이 있고 했었지만, 그래도 1년이라고 해봤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만날 때였는데, 세 번째인가? 이제 1주년을 한국에 같이 있었는데, 한국에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로 찬이가 몰래 꽃을 보냈었어요. 같이 넣어놨던 카드에 써져 있었던 게 이거는 우리의 시작이야 라는. 그리고 얘를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처음 제가 런던에 내렸을 때 공항에 찬이가 얘를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매일 안고 자는 애예요. 찬이도 사실 21살에 저를 만났죠? 20살인가? 21살에 저를 만났고, 성인이 돼서 진지하게 오래 만난 건 서로가 사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20대를 예쁘게 만들어준?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인턴 시작해요. 동아일보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틈틈이 유튜브 올릴 거고 계속. 안녕.